영어를 우리말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영어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해석할까? 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Mr. Mike. 오늘은요 드디어 해석 비법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을 한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차례대로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물론요 문법 서술형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등급 이하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는요 어려운 문법 용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요 재미있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제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까요? 뭐로? 영어로? 오케이, let's get starting! 먼저 영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어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2025학년도 수능 지문에서 가장 긴 문장 한 개인데요. 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그러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 작동 원리, 즉 해석 비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단어들을 뜻, 그리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것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말합니다. 이 품사에는 크게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단어들은 이것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즉 품사는 바로 단어죠. 그리고 단어, 즉 품사들이 모여서 마치 라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듯이 말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즉 문장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가 아니고 바로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크게는 5가지 종류의 말, 즉 5형식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이 5형식 문장을 여기 있는 5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바로 게임 끝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단어들이 모여서요. 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 문장 성분,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만들고요. 이게 모여서 5가지 종류의 말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5가지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게임 끝. 이게 영어 돌아가는 작동 원리 메커니즘입니다. 뭐 별거 아니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앞으로 품사, 문장 성분, 5가지 문장 해석하는 방법 등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먼저 본격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품사는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뜻과 역할을 기준으로 8가지 품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데? 명동에 사는 형부가요. 뭐 어쨌다고? 전에요 대감집에 살았대요. 우와, 부자네. 명사, 이게 뭐죠? 이런 용어들은 보통 한자로 이루어진 게 많은데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 명자, 말사자.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은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 불러요? teacher. 바로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말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추상적인 말도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서로 위하는 마음, 정,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바로 그게 뭐죠? friendship, 우정이죠, 우정. 그리고요,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끝나는 말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움직일 동자, 말사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run, 달리다, 동작을 나타내죠. 그럼 이건 어때요? think, 생각하다. 이거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죠. 이건 동작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동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럼 형용사가 뭐지? 형용사는 우리말로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의 성질이 어때? 착해. 자, 그런데 그녀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야? 해피, 행복한 상태야. 자, 이런 말들이 모두 형용사가 되죠. 자, 그럼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하죠. 예를 들면 소녀, 어떤 소녀? kind, 친절한 소녀. 이렇게 소녀라는 명사를 친절한 이런 형용사가 수식, 즉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건 잘 아는데 형용사가 보호 역할하는 거 이걸 잘 몰라. 그럼 도대체 이 보호가 이게 뭐야? 보호라는 것은 주어 또는 목적어, 이게 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걸 갖다가 보호라고 하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 주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보호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I am, 나는 이다. 주가 뭐라는 거지? 주가 뭐지? 주가 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지. 나는 kind, 나는 친절해요. 자, 바로 이 kind, 이거는 주가 뭔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즉 보호로 쓰이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누구를요? 그녀를요. 그녀가 어떻다 생각하는데 그녀가 뭐지? 목적어가 뭐지? 목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네. 나는요 생각해요. 그녀가 kind,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kind, 이 형용사도 이 목적어가 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즉 보호로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호라는 것은 주가 뭐지? 목적어가 뭐지? 여기에 바로 답, 여기에 해당되는 답, 이게 바로 보호라는 거 꼭 알아놔야 돼. 그리고 형용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끝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말이 형용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beautiful, 아름다운, 니은으로 끝나지. honest, 정직한, 니은으로 끝나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형용사가 돼. 자, 그럼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부사는 우리말로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뭐뭐 때문에, 그리고 조건, 뭐뭐 한다면, 그리고 양보,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도, 그리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말들이 부사인데 쉽게 말해서 장방시이죠? 야, 물으면은 목적, 물으면은 결과를 대답해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장방시죠? 야, 물으면은 목적, 결과를 말해줘야지. 자, 이런 말들이 바로 부사예요. 자, 그럼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자, 이 부사는 수식의 여왕이야. 수식의 여왕. 예를 들면
run, 달린다. 어떻게 달리는데? slowly, 느리게 달린다. 이거 달린다는 동사를 수식하네? 바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거. 이게 바로 부사야. 자, 그리고 slowly, 느리게. 어떻게 느리게? very slowly, 매우 느리게.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부사를 또 수식하네, very가.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는 이 녀석도 역시 부사야. 자, 그리고 so cute, 귀여운. 얼마나 귀여운데? 매우 귀여운. 이 귀여운, 이 형용사를 또 수식하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는 녀석도 역시 부사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요 우승했어요. I won. 어떻게 우승했다는 거야? Luckily I won. 운 좋게도 나는 우승했어요. 자, 나는 우승했다는 이 문장을 역시 수식하네. 이 문장을 수식해. 이렇게 문장을 수식하는 녀석도 역시 부사야. 자, 이렇게 부사는 이렇게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같은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말이 부사라고. 오케이? 그리고 부사는 또 모양 가지고 부사를 알아볼 수가 있어. 형용사 뒤에 ly나 y를 붙이면 부사가 돼.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 ly나 y를 붙이면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거든. 예를 들면 friend, 친구지, 친구. 친구에다 ly를 붙이면 이거는 다정한 이런 뜻으로 형용사가 된다고. 부사가 아니야. 보통은 거의 대부분 ly나 y가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부사인데 조심해야 돼. 예외적으로 명사 뒤에 ly나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부사는 우리말로 이힐리우게에, 이힐리기우게에 또는 에서 이렇게 끝나는 말도 부사가 돼. fast, 빨리, 부사지. very, 매우로 끝나지, 부사지. slowly, 느리게, 개로 끝나지, 역시 부사야. 이렇게 이힐리기우게에 또는 에서 이렇게 끝나는 말도 부사. 꼭 알아놓고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치사가 뭐지? 전치사는 at, on, in 이런 것 등이지. 자, 전치사 앞전자, 위치할 치자, 말사자. 즉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 가지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동사나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게 되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명사를 바꾸어야지. 명사로. 그 방법은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동사 뒤에다가 뭐 한다고? ing를 붙인다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동명사라고 하지. 중요해.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놓고. 명사. 자, 이때 대자는 대신할 대자지. 즉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바로 대명사야. 예를 들면 남자를 대신하는 말은 he, 그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복수를 대신하는 말 그들은, 그것들은, 이때는 they가 바로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사물, 단수를 대신하는 말 그것, 이때는 바로 it이 대명사가 되거든.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야. 즉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뭐라고? 대명사라고. 자, 이제 감탄사. 감탄사가 뭐지? 감자는 느낄 감. 그리고 탄식할 탄, 말사자지. 즉 우리가
놀라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이런 감정들을, 이런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놀랄 때 와후 이런 말 쓰지.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예이 야호 아싸.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얼레스 아 슬프도다 이런 말을 쓰지. 이렇게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뭐 별다른 뜻이 없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이야. 그리고 접속사는 and, but 이런 접속사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야.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문장, 즉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뭐뭐 때문에 이런 말 뒤에 뭐뭐 때문에 뒤에 문장, 즉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뭐뭐 때문에 어떤 말을 적어야 되겠지? because of가 아니고 뭐지? because 이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놓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모든 단어들은 8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그게 뭐지? 명동에 사는 행부가요, 전에요. 뭐야? 대감집에 살았대요.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지.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크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전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되지.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 이 녀석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돼. 그리고 또 전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거든. 그래서 전사 뒤에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거지. 그리고 또 대명사 이 녀석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명사의 일종이야. 그리고 감탄사는 느낌을 나타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와서 이게 명사가 되거나 혹은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돼. 이거는 나중에 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래서 결국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4가지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알아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은 해석 비법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 작동 원리와 품사에 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실력의 80%는요, 단어에서 나오니까요, 매일 단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good job! go for it! Have a nice day! bye bye!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 안녕.